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본 영상은 추세기 반영 투자 분석 영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 챗 GPT 이슈가 매우 커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챗 GPT 샘 올드번이 월드코인을 또 정식 출시를 해서 또 다뤄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크립토에 따른 관심들을 끄집어 올려주었던 점이 저는 매우 감사하다고 또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요. 일단 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픈 AI 측이 디지털 여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월드 아이디가 온라인 공간에서 진짜 인간과 AI를 구별하는 역할로 쓰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혼체 인식 기구를 통해 개인의 홍채를 데이터화해서 블록체인을 연결하고 실제 사람인지 확인하는 월드 아이디가 생성이 되고요. 이 가상자산 지갑의 월드 앱을 만들어서 월드코인을 보관한다고 합니다. 지난 3년간 개발을 통했고요. 베타 테스트 기간에 전세계 200만 명이 월드 아이디를 등록을 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썼는지 한번 보았더니 여기에서도 이용자를 늘리기 위해서 무상으로 지급을 해왔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에 월드코인 등장으로 인해서 비탈릭이 한마디 더 또 던지기도 했었는데요. 일단은 리스크를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프라이버시, 접근성, 중앙화 보안의 위험 요소가 좀 있다. 다만 이 개인정보 유출권은 영지식 증명 기술로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일반 하드웨어, 특수 하드웨어, 소셜 그래프 기반 세 가지 기술로 다반면으로 활용하면 이상적으로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크립토 시장의 생태계 확장성이 있어서 들어온 곳에 환영을 하고 이 부분만 좀 잘 보완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조언까지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이게 얼마나 잘 성장을 해줄지도 좀 저도 기대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잘 좀 커지면 우리에게도 좋잖아요. 그 다음으로 월드 앱에 따른 특징도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글로벌 금융을 제공하기 위해서 설계된 최초의 월드코인 지갑이고요. 월드 아이디로 개인정보 보호를 중요시하는 신원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드코인으로 보조금을 지급을 해주고요. 보관하고 송금 외에도 재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토큰 수량은 100억 개로 되어져 있고 이 심벌은 WLD로 되어져 있다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은 OK, 바이빗, 후오비 형태로 일단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단은 제가 확인했던 거는 빗썸은 현재 준비 중이고요. 나머지 국내 거래소도 아마 준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무료로 배포를 했기 때문에 아마 SEC의 하이 테스트 4가지 부분의 충족 조건에 걸릴 확률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100억 개에서 시총을 따져보면 대략 한 6위, 5위? 뭐 이 정도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실정이고 월드코인과 관련된 또 테마 직군을 보게 되면 옵티미즘, 마스크, 키, 뭐 MDT 정도가 아마 될 거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테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내용도 좀 잘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와 월드코인에 따른 시총 추이를 본다고 하면 얼추 비슷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과연 얼마나 이제 상장이 되고 나서 얼마나 시총이 빨리 늘어날지도 저도 매우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아무튼 뭐 크립토 생태계에서 이미 이제 한 발을 하나하나씩 이제 내비쳤으니 좋은 뭐 시너지 효과가 전 나오길 좀 기대하는 바이고요. 지금의 시세를 보게 되면 현재 2달러 언더 추이에 일단 머물고 있습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이런 코인들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뭐가 됐던 간에 일단 불변의 법칙 한 대충 8에서 10개월 뭐 길면 1년 정도는 좀 쉬었다가 그냥 관심 즐겨찾기 추가만 해놓고 그 다음에 쳐다보지 말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슈가 있어서 한번 좀 다뤄보는 시간이 좀 되었고요.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이번에 좀 하락이 나와 주었는데 하락폭이 좀 컸죠. 컸던 배경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도 나와 주기도 했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바이낸스 CEO가 이번에 내부 채팅 바이낸스 몇 년 전에 워신 트레이닝을 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인을 했다. 파트너와 워신 트레이닝 했음을 인정한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인해서 이거 이제 빠져나가기 어렵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최근에 바이낸스가 이제 미국의 어디에서 라이선스를 이제 등록 신청한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들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번에 트위터에 이제 파랑새를 집어치웠죠. 예, 집어치우고 이제 X라는 이제 로고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왔던 크립토 관점에서 가장 중요시됐던 내용은 이 커뮤니케이션 금융 전반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심볼을 바꿨기 때문에 이제 이 브랜드를 바꿨으니까 이제 프로젝트 진행 속도가 더욱더 빨라진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금융 전망에 관리한다라고 해서 아마도 한때 도지가 좀 반짝반짝했던 이유가 제 녹화 찍고 있는 이 시점에서 도지가 좀 많이 올라왔던 이유도 뭐 그런 이유이지 않겠냐, 뭐 그런 이야기도 뭐 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 도지에 관련된 그 강아지 코인들 좀 유심하게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저는 모르겠어요.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이 머스크 형이 도지 투자자 입장에서는 머스크 형을 엄청 좋아하는 반면 또 여기에서도 반대파 세력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소송권이 있어서 잘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이걸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디까지 도와줄 거 어디까지 밀어줄 거냐 또 좀 중요할 것 같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인지 아닌지까지는 물론 이 금융시장에서 순수함을 따져서는 안 되긴 하지만 어떠한 의도 때문에 이렇게 계속 도와주는지 정말 소송권 때문인지 저는 좀 헷갈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시장에 이제 미치는 내용들 또 하나 준비를 했죠. 이번에 금리 인상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뉴욕 증시 이번에 0.25% 나왔는데 이번에 PPI도 잘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적이 생각보다 그렇게 2분기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분위기로 인해서 다우나 나스닥도 나쁘지 않았고 나스닥도 이번에 추정했던 퍼센티지도 나쁘지 않았던 이유는 이번에 리밸런싱으로 인해서 하락폭이 생각보다 둔화되었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락폭이 좀 둔화됐다라는 의미는 이번에 리밸런싱으로 인해서 밸런스를 다시 재조정을 했으니 비트코인의 하방의 압력 강도도 생각보다 낮아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뉴욕 증시 측면도 우리는 계속 잘 챙겨봐야 되는 건 과거에 나스닥이나 이런 쪽이 좀 많은 약세 크게 빠졌을 때는 같이 추정하면서 빠질 수밖에 없다. 왜냐 거기에 비트코인을 많이 들고 있는 쪽이 대부분 상장이 되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닉 월스트리트 저널 선임 기자라는 분이 생각보다 이쪽 연준하고 연결적 관계도가 좀 있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왜 인플레 승리 선언을 못할 것이냐에 따른 내용 두 가지를 또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연준 내부 침체 없는 인플레 승리의 물음표가 있고 생각보다 강한 경제 지표를 보았을 때 좀 난해한 것 같다. 그 다음으로 인플레 완화 현상이 일시적인 가능성으로 보여지고 강력한 노동시장 내년 근원 CPI 상승에 동의할 것 같다. 그리고 7월 이후 금리 인상 고용지표에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는 8월달에 금리 인상 없고 9월달에 있는데 이 7, 8월달에 고용지표를 보면서 이게 한 번 더 할 거냐 아닐 거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향은 이렇더라고요. 기존에 인플레가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한 번 더 올랐는데 이번에는 그냥 아주 이상적으로 이렇게 되고 그냥 요렇게 될 것 같다. 저는 오히려 지금의 연준의 생각은 요렇게 될 게 보면 나한테 화살을 해서 내 자리가 내놔야 되니까 이게 싫으니 아마
최대한 찍어 누르는 형태로 갈 것 같은데, 이러면 시장에 저는 예측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지는 단계도 한 번은 오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에서 겨울에 넘어가는 천연가스나 원유 부분을 좀 볼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면 원유 가격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올라간다고 해도 요즘 러시아가 곡물 가격 막 치켜 올리고 있고, 유가도 약간씩 만지작거리고 있고, 중동도 계속 많이 떨어지니까 감축도 하고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물가가 진짜로 잔파도가 됐냐, 아니면 다시 한번 응집해서 한번 큰 파도를 치기 위한 조건을 위해서 힘을 비축하고 있냐, 뭐 이런 차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예측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투자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것도 머릿속에 일단은 기억에 두면서 하고 있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제 7월달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8월달부터는 점차 시장 쪽으로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시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3분기부터는 힘 못 써요. 7월달 생각보다 퍼포먼스 좋았다고 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8월달부터는 이제 개판, 8, 9월 달에 이제 대부분 평균적으로 안 좋았기 때문에 이걸 피해갈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거의 비슷한 형태로 나올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XRP 관련된 또 소식도 있었는데 아마 제가 녹화 찍고 있는 이 시점 말고 하루 지나고 나서니까 아마 오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점에서 아마 항소를 하지 않으면 아마 SEC는 항소 생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